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얘기가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춥고 시리고 손발과 배가 차서 늘 무름변을 보는 냉방병 같은 증상에 옛날 방제에 나와 있는 당귀, 사육과 오수유 생강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구성약재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의 요오드 제제와 아주 효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너무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항산화 미네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외면받고 있는 요오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요오드는 보통 갑상선 장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저체온증으로 추위를 잘 느끼고 손발의 순환이 안 되어서 동상이 잘 생기고 변비나 소화불량, 손발톱이 잘 부서지고 탈모나 피로를 느끼시는 갑상선 기능 저하이신 분들에게는 이 요오드 효능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잘 나타나는 하시모토라는 이 질환은 자가 항체가 갑상선을 침범하거나 또는 갑상선 과산화 효소를 공격하여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 질환에도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의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갑상선 조직에 이 요오드 대신에 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불소, 염소, 브롬 같은 이런 할로겐 원소들을 잘 해독이 되면서 과민해진 면역 반응들이 안정화되고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은 그레이브스병 같은 질환인데, 그럼 이 그레이브스병은 요오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레이브스병도 자신의 조직을 외부적으로 인식하여서 자가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갑상선 조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갑상선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는 질환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마치 에너지 불꽃을 태우게 하는 기름으로 너무 많이 태우게 되면은 엔진이 과열돼서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듯이 이 갑상선 항진증은 과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름을 적당히 넣어서 불 조절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면역을 바로잡는 것이고, 이것은 해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금속 해독 또는 면역계 조절의 측면에서 요오드는 꼭 섭취하는 것이 갑상선 항진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처음부터 용량을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6.25mg을 하루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 무기 요오드가 이 티록신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요오드 적정 용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요오드 1일 권장량은 0.15mg이지만 요오드 1일 적정 용량은 이 권장량의 80 내지 330배가 넘는 12.5mg에서 50mg인데요. 적정 용량이 너무 많은 용량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역국 한 대접의 양이 9g인데 여기 요오드 함량이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786마이크로그램으로 1일 권장량의 5배가 넘습니다. 또 간을 맞출 때 넣는 소금 1티스푼이 400마이크로그램인데요. 요오드 권장량 150마이크로그램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양인 것이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요오드는 유명한 펠처스 박사에 따르면 각 장기의 요오드 1일 요구량이 갑상선은 6mg, 유방은 5mg으로 체구가 크고 유방이 클수록 이 요구량이 더 많아지고요. 부신, 흉선, 난소, 시상하부 같은 장기는 2mg으로 1일 권장량으로는 절대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요오드의 효능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뿐만 아니라 중금속을 제거하고 임신을 유지해주고 유산을 방지하고 또 당뇨 위험을 떨어뜨려주고 체중을 조절해주고 혈압을 낮추고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또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을 조절해줍니다. 특히 요오드가 부족할 때 유방 분비샘 문제로 유방이 섬유화가 되거나 유방암이 잘 나타납니다. 또 두뇌 향상에도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요. 더불어서 고지혈증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뇌세포로 들어가려면 요오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정도로 갑상선염과 갑상선 종양이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화장품 때문이라고 하는데, 화장품에 800가지의 발암물질이 있고 화장을 하면 가장 가까운 이 갑상선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불소와 염소, 브롬의 해독에도 요오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펫, 가구, 매트리스, 또 컴퓨터, 아이폰 등에 첨가되는 이런 절연제에 함유된 브롬의 해독에 요오드 섭취는 정말 필요합니다. 또 요오드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갑상선 기능 저하이신 분들이 섭취하는 이 신지로이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은요 T1에서 4까지 있는데 이 신지로이드는 T4만 공급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신지로이드를 복용하더라도 머리가 빠지거나 뼈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마, 미역에서 유래한 천연 요오드를 공급을 하여서 다양한 갑상선 호르몬을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오드를 복용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요오드 부작용은 드물게 요오드 알러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유기요오드의 원료가 되는 맥주효모나 갈조류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요. 또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 독소 물질이 소변으로 빠지다 보니까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서 이때는 용량을 아주 작은 양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익선이나 갑상선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은 5% 미만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때도 요오드 복용량을 줄이면 사라집니다. 요오드를 과량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요오드 중독증은 요오드 부작용으로 오인될 수가 있는데요. 금속 맛이 나타나거나 콧물, 습진 같은 이런 피부병은 요오드 자체의 독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오드 섭취로 인해서 브롬이 해독되는 반응인데요. 이럴 때는 요오드 해독법을 추천드립니다. 요오드 해독법은 부족한 요오드는 보충해주고 몸에서 안 좋은 작용을 하는 브롬과 불소 등의 화합물은 몸에서 배출하는 방법인데요. 그 해독 방법이 비타민 C나 마그네슘, 셀레늄이 있는데 특히 저는 천일염과 죽염을 200cc 물에 섞어서 자주 마시면서 하루 총량을 2리터 정도 복용하게끔 하는데요. 오늘 저희 얘기를 듣고 요즘같이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또 바다의 방사능 노출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 해독을 이렇게 잘해주는 미네랄인 요오드 선택을 이젠 망설이지 않으시겠지요.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얘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